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G7 정상회의 이후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대해서 미중 양국 사이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 경색으로 제2한한령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제 전문가,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이철 작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국 연예인이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돌연 취소됐다, 그런 소식도 있었고, 무슨 네이버 접속이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전 한한령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요. 아마 우리 한국 쪽의 기대가 좀 있었다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한령 이후에 계속 중국은 한한령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특별히 제가 요즘 뭐 명동 거리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예, 단체 관광은 아직 허가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개인 관광은 지금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예. 사드 사태 직후 2016년 말과 비교하면 지금은 뭐 그냥 과거와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 네이버 접속이나 뭐 이런 게 잠시 차질을 빚고 이랬던 거는 그냥 해프닝?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이런 해프닝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G7 정상회의가 어떤 계기가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계속 뭐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미중의 신경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 분위기는 G7 이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 중국 정부와 지도부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고, 민간에서는 아직 지도부의 방침이 결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지도부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G7 이후에? 그러니까 사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믿었던 한국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런 감각이었다면, 예. 이번 G7을 거치면서는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는 전쟁을 하든지 뭐 싸우겠구나, 미국 편에 서서 이제 이런 여론으로,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더 이상 대만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면 뭐 좀 어떤 선을 지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고, 그런데 계약 조건은 이미 이렇게 저렇게 다 서로 만든 간에 것 같고, 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산업부 장관인가요? 중국이랑 만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예. 한국이랑은 그런 장관급 회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중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재 중국 쪽에서는 한국을 이제 소통의 대상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고, 일본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어차피 미국, 일본의 뜻에 따라갈 거니까. 따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뒤라는 게 중요하고, 일본하고 조율은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차례가 시간이 되면 한국, 뭐 이 정도 감각이죠. 그렇군요. 근데 미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예정돼 있긴 했습니다만은 산업부 장관들끼리 미중이 만난단 말이죠. 지금 아마 거의 만난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자체로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뭐 해빙기 이야기를 했고,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고,
중국은 네네. 계속 시간을 벌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미중이 뭐 급속하게 신냉전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이 G7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빙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매우 격렬하게 반발을 하다가 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계속 톤다운이 일어나더니 어제 오늘 그 상무부 부장, 우리 장관이죠. 예. 회의를 한다는 걸 뒤늦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만일의 경우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고려해서 알리고 있지 않다가 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무부장이 미국 측하고 협상한다는 거를 공개한 걸로 보이죠.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에 어느 정도의 절충이 이루어질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안보 문제 때문에 제재한다는 것도 미국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제가 곰곰이 보면 격렬하지가 않아요. 격렬하게 중국을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뭔가 내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론, 특히 중국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은 이미 경쟁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국 측에서도 여차하면 제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아놓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가장 미국 정부의 로비를 많이 한 게 또 마이크론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국 모두 어느 정도는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수출이 안 되는 부분들 또는 현지에서 뭐 조달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달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 시장에 팔아도? 사실 우리나라야 그 공급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네네.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미국 쪽에서 자꾸 뭐 부족분을 채우지 말라라는 주장이 과거에 파이낸셜 타임즈부터 해가지고 한두 달 전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말을 계속 할까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그 미국 의회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최근 와서 이제 미국 의회는 대중 감정이 많이 상승돼 있는 상태고,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집행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래 미국도 별로 없고요. 미국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리면서 그냥 자극을 하는 거군요. 반중 정서를 자극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뭐 중국 때려서 별로 표를 얻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때리면 표가 많이 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국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멈출까요? 아니면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확산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뭐 이렇다 하게 그 제재 대상으로 삼을 만한 기업이 별로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지금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이쪽에서 뭐 앞으로 10년 동안 뭐 5% 정도밖에 안 된다. 관리 유지 뭐 증축하는 게. 그거를 어떻게든 더 받아와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측에? 저는 이게 타이밍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잘못됐다. 미국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과학법 같은 법을 입법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법으로 입법이 된 후에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입법 과정이 이미 공개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로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 의회에서 통과를 다 한 거를 가서 그거를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가능성이 적고 반도체법이 이미 실제로 통과됐으니까. 예. 법문이 아니고 그 부칙이라 하더라도 예.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권영세 장관도 이제는 이제 중국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현재 분위기 그 자체. 한중 사이의 공감대가 매우 적고요. 서로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인식차가 아직 크다. 예,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이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봄. 그러나 건조한 날씨와 증가하는 야외 활동은 재난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봄